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고 배우자와 사별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고통이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고독은 사람을 세웁니다. 같은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온종일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외로움이 그분을 집어삼켰습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가 자연을 관찰하고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이 그분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진정 홀로 설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그리고 나이 들수록 왜 고독을 즐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나무들 사이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넓은 공터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 사이의 소나무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옆 나무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옆 나무가 잘 자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초조해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없으면 혼자 설 수 없었습니다. 홀로 선 소나무는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바람이 불면 혼자 견뎌야 했고 비가 오면 혼자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고 가지를 튼튼하게 키웠고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큰 태풍이 왔습니다. 다른 나무들 사이의 소나무는 서로 엉켜 모두 쓰러졌지만 홀로 선 소나무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며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 선비들은 독처를 수양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진정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신독의 정신입니다. 신독이란 혼자 있을 때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과 고독, 그 결정적 차이.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의 부재, 무언가의 빈자리에서 오는 허전함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있었으면, 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채워줄 무언가를 밖에서 찾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고 문 앞을 서성이고 시계를 보며 언제 누가 올까 기다립니다.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온 마음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채워집니다.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산책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 명상하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본질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고독은 사람을 세웁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은 점점 의존적이 되고 집착하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점점 독립적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고독이 필수가 되는 이유.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무는 겨울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인생도 계절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봄과 여름입니다. 관계가 무성하고 활동이 많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활동이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슬퍼하지 않듯 우리도 이 시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모이기 어려워집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집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는 것은 큰 상실입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외로움에 빠져 무너지거나 고독을 즐기며 성숙해지거나. 고독을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왜 자주 안 와? 나를 버렸나? 라며 불평하게 됩니다.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기를 강요하고 자녀들을 짓누릅니다.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머니를 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고독을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독립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잘 살아. 어머니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면 기뻐하지만 찾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셋째,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많은 분들이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관계 유지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시간이 생깁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을 후회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들을 적어 보십시오. 글로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자연은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의 시간은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쌓였던 상처, 억눌렀던 감정, 인정하지 못했던 약함. 이 모든 것을 꺼내어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넷째,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 72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막막했습니다. 매일 TV만 보다가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들렀다가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고전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 메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배운 교훈, 전하고 싶은 지혜를 담았습니다.
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음을 재발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할아버지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면 기뻐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많습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서예, 음악 감상, 명상, 산책,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TV만 보거나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창조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고독과 고립, 그 위험한 경계.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뿌리는 땅 속에서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영양분을 나누고 위험을 경고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겉으로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고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할 곳이 없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고독을 즐기되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혼자 시간을 즐기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기십시오. 균형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둘 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충전하고 함께할 때는 나누십시오. 사람을 완전히 피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좋아. 사람들이 귀찮아라며 모든 모임을 거절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게 되고 관계가 모두 단절됩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없고 건강이 나빠져도 알아챌 사람이 없고 마음도 점점 굳어집니다.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고독은 선택이지만 고립은 결과입니다. 고독은 자유이지만 고립은 감옥입니다. 6번째, 고독을 통해 도달하는 성수.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보일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구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숙함입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숙이 찾아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전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평온하고 충만하고 자유롭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TV만 보거나 잠만 자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십니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연을 관찰하십니까? 전화기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누군가 연락하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매일 전화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언제 올 것인지 묻고 자주 오지 않으면 서운해 하십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진정 홀로 설 수 있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함도, 실수도, 후회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셨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제 명확히 아실 겁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고독은 스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이고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외로움은 의존이고 고독은 독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외로움에 빠져 무너질 것인가? 고독을 즐기며 성숙해질 것인가?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차 한 잔을 우려내어 창가에 앉아 보십시오. 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한 권의 책을 시작해 보십시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책, 누군가 추천했던 책,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다음 달에는 일기를 써 보십시오.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을 몇 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글로 쓰다 보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독을 즐기되 고립되지는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둘 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많아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년이 결정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고독은 사람을 세웁니다. 외로움에 빠지면 의존적이 되고 집착하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면 독립적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진정 홀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어서 평온한 것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영하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고 진정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마십시오. 고독을 즐기되 고립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신을 아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가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만하고 내면에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도 태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고독을 배우고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태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고독의 지혜를 실천하며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고독은 사람을 세웁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노년을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그 안에서 평온과 성숙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